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녀 진로 지도 4차 시가 되었군요. 이번 4차 시에는 타이틀을 자녀 진로 지도의 목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리고 그 일을 해서 달성하려는 그 내용들이 뭔가 이게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4차 시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종류의 작업을 하실 겁니다. 때로는 자녀 짜증 안 나게끔 잘 유도해서 진로 진학을 주제로 대화 나누기를 시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자녀를 가장 객관적으로 잘 알고 계신 담임 선생님 면담을 한번 추진해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우리 자녀들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흥미,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커리어넷, 워크넷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 너 시험도 끝났으니까 오늘 토요일인데 한번 커리어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성 검사 한번 해보자. 우리 아들 적성은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권유해보고 또 아이가 그걸 다 했으면 결과 출력해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그거를 소재로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가정에서 여러분 앞에서 보이는 언행하고 밖에서 보이는 언행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르는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의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 자녀가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다 이럴 경우는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을 나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자녀 초중고 때 집에서 저렇게 말이 없고 내성적이라서 나중에 대학 갈 때 입학사정관하고 면담을 하면 말을 제대로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아무개는 걱정이다. 왜요? 애가 너무 말수가 좋고 내성적이라서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 잘 할지 걱정이야 이랬더니 아들의 친구가 하는 말이 아무개가 집에서 말 잘 안 해나 모양이죠. 밖에서는 달라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요. 쉬는 시간 되면 어제 뭐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개그 갖고 막 웃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요즘은 자녀들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는 일이 거의 없죠. 집보다는 더 재밌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자녀의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자원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문에서 읽은 우리 자녀의 진로 진학과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다면 잘 오려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책상 위에 놓아주면 여러분 자녀가 방과 후에 옷 갈아입고 거실로 나오려다가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고 엄마 이거 엄마가 오려놓은 거예요? 그래 그런 직업도 있다고 하더라. 엄마도 신기해서 오려놨는데 우리 아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런 직업에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오려놨는데 읽어보니까 어때? 그럼 아들이 그런데 이런 직업 가지려면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진로 진학과 관련해서 엄마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실까? 이 작업의 끝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실까? 그거를 제가 자녀 진로 지도의 목표 요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녀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달성할 의도를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결정은 몰라도 진로, 진학, 취업 이런 것과 관련된 결정은 합리적으로 잘하는 이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요즘 정보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보를 잘 탐색하고 탐색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태도를 지닌 아들,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과 뭔가 상호작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의 대상이 되는 직업 세계 그리고 교육 세계에 대해서 잘 아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직업 세계가 생각보다 광대하다. 우리나라의 직업이 12,800개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직업이 생각보다 많구나.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 놓는 것. 두 번째는 직업이 자꾸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것. 12,800개 한국 직업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한국 직업 사전이 1판, 2판, 3판, 4판, 5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빠져야 할 직업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야 할 직업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업이 생각보다 많다. 직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직업이 자꾸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중학생 자녀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직업은 내가 직업 생활 한참 할 10년 후, 15년 후에는 계속 유망 직업일까? 아니면 사양 직업일까? 궁금해하고 이런 걸 알아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지? 궁리하고 탐색하고 질문하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창직 마인드입니다. 변화가 이렇게 빠르고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이런 세상을 내가 앞으로 80년, 100년 더 살아가려면 어느 시점 가면 내가 할 일을 내가 만들어야 할 시대를 나는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중학생 자녀면 고등학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중에서 내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려면 그 많은 고등학교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고 고등학생 자녀가 대학을 갈 거라면 대학은 어떤 학과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단과대학은 어떤 과들이 묶여서 단과대학이 되는가? 내가 희망하는 그 직업 쪽으로 가려면 나는 어느 단과대학, 그 속에 있는 과 중에 무슨 과를 가야 유리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진로지도의 목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머릿속으로 다른 결정은 몰라도 진로, 진학, 취업 이런 것과 관련된 결정은 친구 따라 강남 가듯 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인기 높은 드라마 주인공이 가진 직업이 그 직업이다. 이런 쏠림 현상으로 직업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 직업을 잘 알아보고 부모님 의견도 존중하고 또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과 면담도 해보고 이래서 다른 결정은 몰라도 진로, 진학, 취업과 관련된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타격이 크고 여파가 오래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추고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진로, 진학, 취업 문제는 당연히 신중하게 해야지. 나 그거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신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방법이 뭐지? 그 스킬과 절차를
알고 있는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제가 의도하는 진로 지도의 세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진로 지도의 목표는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을 갖춘 이런 자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좋은 정보 있으면 복사하거나 출력해 놨다가 전달해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면담 마치고 갈 때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이번 주말에 요 사이트에 가서 요 메뉴 한번 눌러봐라.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 면담할 때 그거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요런 시간도 갖고, 그러나 언제까지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제공해주고 학생이나 우리 자녀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일정 시점이 되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정보는 뭐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정보는 어디서 찾아야 공신력이 있다. 소스를 알고 있고 거기서 찾은 정보를 잘 가공해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줄 아는 이런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놓기. 여기다 하나를 더 한다면 요즘은 뭐 인터넷에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 0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은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안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누가 만들었나, 언제 만들었나,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었나,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지금 내가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최적의 정보는 이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자녀로 만들어 놓는 것. 이거를 제가 네 번째 목표로 상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는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춘 아이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생쯤 되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따져봅시다. 이러면 대뜸 하는 말이 요즘 갈 데가 없는데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우리는 왜 직업을 가질까요? 그럼 돈 벌려고요. 그럼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그럼 돈 많이 버는 직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한테 제가 학생은 내가 면담하고 검사 결과 봤더니 이런 쪽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런 학과를 가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여자들이 갖는 직업 아닌가요? 제가 남자인데 그 직업 갖는 거 저는 싫은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줄까?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한번 칠판에 적어 볼게요. 이러면 저요. 그래. 얘기해 볼래요? 그럼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수입이 달라진다. 그 다음은요. 그래. 저요. 얘기해 볼래요? 어떤 직업 갖느냐에 따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럼 제가 또 씁니다. 이거를 학생들이 말하는 걸 제가 받았으니까 한 14번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책에 나온 것도 아니죠. 자기들이 얘기한 거죠. 이걸 지켜보면 자기들이 깨닫게 됩니다. 야, 어떤 직업 갖느냐에 따라 14가지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도 내가 발 담글 직업인지 아닌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직업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역할 분담입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교수가 되셨나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뭐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은 누군가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돈을 받으면서 각자 무엇을 하는데 하는 일은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게 직업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직업을 본다면 특정 직업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어떤 직업 종사자를 평가절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신세대답지 못한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자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역할 고정관념. 저거는 남자들이 갖는 직업, 저거는 여자들이 가는 학과. 그래서 그 직업이나 그 학과로 진출하면 탁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한 이 5가지를 갖춘 게 여러분 아들, 딸이라면 엄마, 아빠가 지켜볼 때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는 자기 앞가림 충분히 할 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로 지도의 목표라는 것으로 5가지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